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소위 검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함에 있어서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검찰에서 불기소 결론을 내렸는데 박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며 다시 검토하라라고 수사권 지휘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박 장관이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명숙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들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6천 쪽의 상당의 이 자료를 박 장관이 직접 검토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법무장관 이거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걸까요? 이런 사진도 공개하면서 박 장관의 1호 수사지휘권 발동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그 결론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도 불기소. 그러니까 이 문제 있다 다시 한번 봐라. 박 장관이 지시했지만 대검이 그 의혹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다시 이건 불기소가 맞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고수한 겁니다. 법무부에 이건 불기소가 맞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불기소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다시 검토해봐라라고 지시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굉장히 무색해질 수 있거든요. 부장회의 표결 결과 불기소가 맞다가 10명, 기소해야 된다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기권도 2명.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대검 참모도 이건 불기소가 맞다. 다시 말해서 검사들이 위증을 요구한 거 아니다. 위증을 강요한 거 아니다. 친정부 성향의 대검 참모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박 장관이 내가 직접 보고 있다. 이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결국 대검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다시 감찰할 수 있다. 박 장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법조계 박 장관이 대검의 불기소 보고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김종민 변호사, 현 정부의 대검 검찰 개혁일을 역임했는데요. 사기죄 21년 받은 재소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뇌물 사건을 뒤집으려 지휘권을 발동했지만 박 장관의 사퇴는 당연한 수준이다. 박 장관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김종민 변호사는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 윤태권 실장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의 어떤 위증 강요, 불기소 처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들여다봐라. 그런데 대검이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불기소가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거지, 뭐, 기소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이게 가겠죠. 근데 저는, 제가 뭐, 법 전문가도 아니고, 저 사건 자체에 대해서보다, 이 흐름을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박 장관이라든지 이쪽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전 총장 사퇴할 때부터 이제, 그, 중수청, 뭐, 검수완박, 이 논란이 이렇게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사퇴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박 장관의 그 말이 약간 헷갈렸단 말입니다. 이게 마치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하신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국회에 와가지고, 그다음 또 뭐 속도 조절 그런 말은 없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LH가 터져버려가지고, 그럼 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국수본 가지고 되겠느냐, 이 논란이 있을 때 대검의 이제 초유의 수사협력단이라는 걸 꾸렸어요. 박 장관 지시로. 수사협력단이라는 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테니까 거기 가서 협력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꾸려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또 꼬였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모해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거도 앞이고 한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되게 부담이 있을 텐데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아버렸으니까 이게 또 수사지휘권 행사했는데
또 이제 결과가 안 나왔고, 그럼 이 다음은 또 뭐가 있느냐?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지금 꾸려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검찰총장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럼 이제 뭐 형식적으로야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뽑은 겁니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장관의 이제 의중이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장관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 뭔가 부담되는 것들을 지고 있는 건데 딱딱 풀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꼬여가면서 앞에서 꼬인 게 뒤에 영향 미치고 뒤에서 꼬인 게 또 그 뒤에 다시 영향 미치고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한국일보가 이 기사 보도하면서 한명숙 사건 지휘 헛발, 체면 국인 박범계, 합동 감찰로 시즌2 제목 한 줄에서 한 4번을 비판했어요. 헛발 체면 구겼다 시즌2다, 추미애 시즌2다 뭐 이런 제목을 썼는데 만약에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박 장관도 동의했더라면 굳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안 했을 것이다 라는 법조계 해석이 많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박 장관 자체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자, 보란 듯이 사건 지휘를 했는데 이 결론이 변하지 않았으면 한국일보 제목처럼 헛발이고 체면 구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과한 비판이라고 보이고요. 이 사건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여부에 따른 포괄일제 성립 여부가 되게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어찌됐든 공소시효를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3월 2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야말로 결론에 명확하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라도 받아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만연히 그런 수사지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또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검사들을 기소할 때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을 포함시킨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저렇게 이제 같이 토의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이야기를 해서 불기소가 다수가 나와서 불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승복시키고 굴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소 의견도 2명이 있는 것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공소 유지로서 유죄를 유지하는데 증인을 관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꼬집는 건 뭐냐면 증인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인권 침해를 하면서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기소를 해서 범죄로 처단할 문제와 잘못된 관행 아니냐, 이거는 검사들도 반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검사들이 증인들에 대한 관리를 이 사건에서 잘했다라고 볼 여지가 없는 여러 가지 행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범죄로 기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너무 지났고, 특히 이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진술을 이렇게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말을 너무 많이 번복시켰고 또 사기 전력도 있어서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고 신빙성 있게 이걸 유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제 불기소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불기소인데 또다시 이렇게 문제를 수사지휘권을 한 사람이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건이죠. 이거는 분명히 검사들의 과거의 어떤 실무 관행이든 수사 기법이든 증인 관리에서 부적절하고 지나친 면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자, 손정혜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였고 한국일보 제목이 좀 과하다.